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흔들거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 전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근데 보면은 그 중에서 반도체 사업 분야만 좀 떼놓고 보겠습니다. 떼놓고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2021년 1분기에요. 매출이 19조, 조금 더 되죠, 19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냐? 3조 3,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년도죠, 2020년도 동기하고 대비를 하면 그 같은 1분기인데 같은 1분기랑 대비를 해서 좀 보면은 2020년도 작년 1분기에는 그 매출이 17조 6,4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보다도 그러니까 더 많아졌죠. 19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쉬운 게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1분기에는 3조 9,900억, 약 4조 정도 찍었었는데 올해는 3조 3,700억 밖에 안 됐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16% 정도 감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감소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4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게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가 그 스마트폰 사업이죠. 예. 그게 거의 삼성전자를, 물론 뭐 가전도 있지만 그 2가지가 이제 거의 삼성전자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가 앞서서 좀 흔들거리고 있고 약간 위태위태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반도체 사업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 한다고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아직도 그게 좀 별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아시잖아요. 파운드리 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전세계 1등이잖아요.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거의 TSMC가 대만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고,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하건대 그 삼성전자가 정말 자기네들이 선언한 것처럼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즉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1등을 하려면 대만의 TSMC라는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은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하면은 그 꿈은 그냥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단언을 하는데, TSMC하고 삼성하고 그런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도대체 지금 삼성전자는 TSMC를 못 꺾나? 우리나라 거의 1등 기업이고 거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인데, 제가 봤을 때 원인은 대략 한 3-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압축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은 뭐 아시겠지만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 2가지 사업을 다 해요. 팹리스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냥 설계만 하는 거고, 파운드리는 이제 팹리스한테 주문을 받아갖고 그 설계도대로 그냥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팹리스에다 납품하는 거, 그게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삼성은 2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다 또 설상가성으로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퀄컴은 팹리스 업체죠. 팹리스 업체인 퀄컴이나 그 애플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에서 삼성에다가 대량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그거예요. 삼성의 기술력을 믿질 못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기술력이 많이 딸린다. 그건데 표면상 이유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핑계고 명분이고, 줄 수가 없다. 지금 왜 못 주냐?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팹리스 반도체 설계까지 하는데 바보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팹리스 반도체 설계업체인 미국의 퀄컴이 삼성에다가 대량 주문을 넣어? 그 말은 뭐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했거든. 그래서 설계도를 줄 테니까 이대로 그대로 삼성전자 니네가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나래도 안 해. 왜? 삼성전자도 팹리스 반도체 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이나 설계도 이게 그대로 유출이 되고 삼성전자가 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그걸 그대로 베껴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바보가 그거를 넘기겠습니까? 그거를 기술 유출이 뻔한데. 그래서 안 한다. 더구나 애플은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을 삼성이 지금 계속 잡아먹고 있는데 애플이 바보입니까? 그거를 넘기게 또 주문을 안 넣죠 절대. 그게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이 TSMC를 왜 못 따라잡고 꺾지 못하냐?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다. 못하는 거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외 부수적인 원인을 보자면은요, TSMC가 대규모의 이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이 말은 뭐예요? 근데 그 투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이랑 게임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뭘 의미해요? 기술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다. 기술 격차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TSMC가 올해 초에 28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80억 달러가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약 31조 5천억 정도 돼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어서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1000억 달러,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2조 이걸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야? 단순히 계산해보면 142조 5천억, 약 143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삼성도 올해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투자 규모가 미미합니다.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40조 원.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40조라는 금액, 투자 금액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다가도 이게 포함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40조 안에는. 그러니까 투자 규모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굳이 있다면 첨단 장비를 TSMC한테 많이 뺏겼어요. 그 중에서도 뭐하냐면 그 네덜란드 기업일 거예요. 이게 ASML 글로벌 기업이죠. 여기서 주로 EUV라고 그래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제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외선을 쏘아주는 그런 웨이퍼에다가 자외선을 쏘아주는 즉 그건 이제 노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비가 필요한데 이 미세 공정을 실현하려면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대당 2천억 3천억 이래요. 그래서 이 ASML이란 기업이 전세계 탑인데 대량 생산도 안 해. 얘네는 소량만 생산해요. 근데 그걸 TSMC가 이미 선점을 했어요. 대량 구매를 해버린 상태고, 삼성도 뒤늦게 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협상을 벌였는데 뭐 주문 확보를 하긴 했는데 TSMC에 비하면 그 양이 적다. 대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선점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반면에 TSMC는 대량 확보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제가 태생적 한계다.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는 1번, 삼성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못지않은 두 번째 이유, 정치적인 이유도 크다. 대만하고 봤을 때, TSMC하고 봤을 때 삼성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TSMC는요 미국, 일본하고 중국이죠. 반중국 삼각 동맹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삼성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왜 그러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양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양쪽에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약소국인데.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이번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거기서 이제 지금 예상되는 얘기가 몇 가지 이제 의제가 다뤄질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삼성전자한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다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재용을 지금 사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글쎄요, 뭐 실현될지는 이재용 사면 건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장비 수출을 막아버려,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 삼성이 중국 시안이나 이런 데다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타격이 클 겁니다. 이거 아마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수출 대 그 전 세계에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죠. 수출 품목 1등이 뭐야? 반도체잖아요. 근데 1위가 어디 주로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3대 국가가 있는데 그게 1등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EU 유럽연합인데 중국과 미국이 1등과 2등, 즉 두 나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다 중요한,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쪽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편에 설 수도 없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다.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처럼 우리도 반중 동맹에 대놓고 낄 수가 없다. 예? 쿼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입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예? 쿼드 안보 협의체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지금 위태롭다. 반도체 사업이.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은 D램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세계 1등이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좀 길게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도 추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뭐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히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 시스템 반도체 사업 쪽이 위태롭다,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